변하지 않는 본인만의 이제 직업적인 철학이나 가치관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야 음성 모임 켜봐. 빨리 해야지. 이걸로 시작이 됐어요. 분업화돼 있다 보니까 각자의 영역만 알아요. 그게 좋은 거든 후진 거든 짜친 거든 하이퀄이든 그냥 레퍼런스. 그럼 두 분은 이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업계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변하지 않는 본인만의 이제 직업적인 철학이나 가치관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이 업계는 엄청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산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랑 또 시대가 원하는 것, 트렌드가 원하는 것을 그 두 가지를 보통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좀 섞으시는지, 뭐 당연히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새로 나오는 기술은 일단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AI 유행하고 많이 쓰고 하니까 당연히 다 써보고 코드도 짜보고 하죠. 네, 그래서 뭔가 막 힉스필드도 연결해보고 뭔가 해봐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수노도 써보고 뭔가 막 해봅니다. 테스트 해보고 다 해보고, 그리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 그러고 나면 이제 앨범 만들 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뭐 하고 싶은지, 왜 이 얘기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마실 때까지 싸우는 거고, 그게 딱 하나로 이제 딱 묶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막 철학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결국에 그냥 사람 사는 얘기지 않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뭐 이 음악 쪽의 그 프로세스는 잘 모르니까 엔터 측분들이랑 만약에 범준님께서 이런 곡 생각을 해서 이런 곡을 만들었는데 사실 엔터 담당 팀에서는 다른 컨셉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포장 패키징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많죠. 엄청 많죠. 그럴 때 어떠셨어요? 그 모든 게 저희 그 싸움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 그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운 게, 뭔가 결과물을 만들 때 원툴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그래야, 근데 이게 어쨌든 하나로 묶어질 때까지 싸워야 한다. 근데 그 하나로 묶어지는 그 농도가 0부터 100까지 중에 얼만큼 100에 가깝냐에 따라서 그 만족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만족도는 거기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높은 확률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거나, 뭐 혹은 같이 작업하는 뭐 감독님이든 뭐 다른 또 저희와 같이 일하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 별게 아닌 게, 그 저희 부석순이라는 세븐틴의 유닛이 있습니다. 파이팅 해야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저희 그냥 그 짐에서 저희가 그 벤치프레스 하다가, 벤치프레스 할 때 옆에서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야 잠깐만, 야 음성 모임 켜봐. 파이팅 해야지. 이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거를 들고 이제 회사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보고, 사실 막 그때 당시에 그 노래를 먼저 만들고 저희 막 이거 타이틀로 하고 싶어요 막 하고 막 이제 막 회사랑 막 얘기했는데, 이번 타이밍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또 조율이 되고, 그러다 그게 원래는 이제 세븐틴의 단체곡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못 나오게 되고, 이제 회사한테 이제 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은 거죠. 부석순 할 땐 꼭 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건 약속해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부석순이 이제 컴백을 할 때가 돼서 파이팅 해야지를 그렇게 해서 내게 됐던. 근데 그 셋하고 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였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뮤비도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확실히 세븐틴 분들이 미담이 진짜 많아요. 저 주위 그 친구들이 세븐틴에 거의 친하니까 얘기 많이 듣는데 완전 의리 있고, 멤버분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열정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아티스트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착하다고, 의리 있다고. 그냥 다 되게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이고. 네. 되게 엄청 많이 도와주고 하고, 와 이거 멋있다. 그게 다 이제 범주님의 그런. 그냥 모르겠어요. 저의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저희 자라온 환경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그런 버팀목이지 않나. 저희 스태프들과
세븐틴 멤버들과 다 같이 이제 그 약간 약간 후드 마인드가 있죠. 범주님도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동생 애들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게 저희끼리 맨날 얘기하는 게 스쿼드. 너가 잘 돼야 된다. 다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영상업계는 그런 게 없잖아. 너무 심하죠. 다들 소시 네. 뭐지 다들 I형이고 저만 해도 되게 외딴섬처럼 사는 사람이고 저는 진짜 친한 디렉터가 거의 없고 그 일루미님도 사실 CD로 만나서 그렇게 되고 저 역시도 사실 ENTP지만 되게 I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출자들은 이제 혼자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8년 전, 9년 전인가? 한번 그 뮤직비디오 감독 협회가 있어요. 몰랐죠. 그리고 멜론 들어가면 스트리밍에 뮤직비디오가 원래는 저작권에 들어가요. 0.몇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한번 IP화 시켜보자 했다가 근데 감독님들이 안 모여. 안 모이죠. 안 모이고 그리고 저도 그거를 한번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협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 아티스트를 위한 그 선배들의 어떻게 보면은 배려로 저작권을 기부하고 있다. 혹시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저작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알아봤는데 뮤직비디오가 그 되게 종합 예술의 끝이잖아요. 퍼포먼스 있고 스타일링 있고 음악 있고 막 비주얼 있고 하니까 이게 저작권 책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정하려면 정하겠죠. 근데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법이 있는 거는 이거는 뭐 베토벤 바흐 시절부터 쌓아와서 나온 거고 영상의 역사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이 시즌에 AI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저작권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사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그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감독님들한테 그 유튜브 스트리밍에 대한 거를 지분을 조금 나눠가지고 해서 제작비를 좀 줄여볼까. 그게 미국의 레모네이드가 리컬 레모네이드.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도 해봤는데 우리나라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죠. 좀 시도해보려고 했었는데. 왜냐 너무 많은 분들이 엮여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엮여 있고 몇 명이야. 그걸 엠빵을 어떻게 해. 그걸. 쉽지 않지. 저도 근데 그게 좀 영상 조금 슬픈 것 같긴 해. 그게 너무 좀 슬프죠. 근데 이게 안무가 분들도 이 얘기들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무 저작권, 그리고 AI 저작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막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님이랑도 친해서 자주 만나는데 인규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뭐 산업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뭔가 동기부여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야 또 산업에도 좋고 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동기부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이 하신 질문과 좀 다르지만 저는 뮤직비디오 감독이란 직업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간판집 사장 같아요. 그러니까 간판이 으르르하고 이쁘면 일단 들어가지만 맛이 없으면 다시 안 가잖아요. 근데 간판이 허름해. 소위 말 뮤비가 그냥 구려 짜쳐. 그래도 국밥이 뒤지게 맛있는 할매 국밥이면은 사람들 무조건 가. 네, 그래서 그게 약간 뮤비 업계에 좀 슬픈 거 아닐까? 영상 감독, 그 뮤직비디오 감독분들은 본인이 약간 이러한 영상을 찍고 싶다 콘티를 다 짜놓고 역으로 아티스트한테 제안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나요? 점점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예전에 완전 초창기 때는 정말 제로였고,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주는 게 제로였고, 제로에서 그 뮤비건 정말 순수 본인들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했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소속사에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뮤비 감독들이 만들었고 그 시즌이 있었고 지금은 제가 감히 대답을 못하는 게 제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열려 있는 편인 감독이긴 해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케이팝이 커지니까 엔터분들께서 클라이언트 분들께 자기들 내부에서 자체적인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짜서 감독한테 주는 형식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콘티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감독의 몫인 거고. 근데 저의 경우에서는 사실 많이 열어주세요. 그냥 소위 말 오마카세 해주세요. 의 경우가 상당 부분 많고. 신뢰죠. 진짜 감독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그걸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양극화돼 가는 것 같아요.
많이 양극화되고 있죠. 양극화되고 많이 있고 양극화. 버짓도 양극화돼가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그 조금 더 프로듀서도 그렇고 퍼포먼스 디렉터님들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게 사실 더 잘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퍼디님도 그렇고 확실히 이게 같이 잘 나오지 뭔가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저도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제 제작을 들어갈 때 퍼디님 일단 불러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무방향 같이 맞아요, 얘기하자고 맞아요, 시작부터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런 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같이 협업을 해야지 시너지가 확실히 나고 그리고 대중들이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살짝이라도 틀리면은 그냥 해버리니까 그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 미팅 꼭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일단 사전 미팅을 해서 아티스트랑 이 기획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현장에서 그분들의 애티튜드 자체가 달라요. 맞아. 그죠? 애티튜드 자체가 다르고 그냥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주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서로 잘 되게 나고 중요한 좋고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저희 산업에서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통의 능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소통이죠. 정도로. 저희 부서들도 너무 많아졌고 네. 그 요즘에 근데 좀 안타까운 것도 있긴 한 게 너무 분업화돼 있다 보니까 각자의 영역만 알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 그리고 그뭐 왜냐면은 마케팅 팀이 있고 제작 팀이 있고 영상 팀이 있고 비주얼 팀이 있고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갈려 있는데 예전에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걸 전체 제작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 신입사원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파트만 알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일루민님 같은 분들이 오히려 제 마지막 세대 딱. 그리고 되게 네. 장수할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좋죠 사실.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A&R 이 시스템 안에서 끝까지 맞아. 살아남을 역할. 그러니까 마지막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을 전체로 할 줄 아는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딱 그래서 선배들이 되게 이뻐요. 한국의 릭 루빈, 일루민. 시스템을 다 알고 중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편한 것도 있고 프로듀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신입사원 엔터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A&R 분들도 이게 앨범 리드 짜고 하지만 또 영상 쪽으로 디렉션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또 없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분업화가 안 돼 있고 마케팅 팀도 또 이게 또 영상 콘텐츠 팀에 또 같이 붙어서 일을 잘 해줘야 되는데 따로 노니까 이게 또 안 붙어. 그걸 원래는 콘텐츠 마케팅으로 다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물어봤던 거. 10년 뒤에는 뭐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크리에이티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을 거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거. 그 외주 시스템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외주 시스템이라는 게 제작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작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주사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런 시스템이 더 들어올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왜냐면은 해쳐 모여 시스템으로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저는 둘 다 공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구조 같은 경우 약간 블록체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을 여럿이서 같이 남기는 형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까지는 대형 기획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주를 맡긴다 일정 부분을 뭐 이런 개념일 수 있을 까 저는 근데 여전히 똑같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10년 전을 생각해도 그때 과연 그런 게 없었을까? 근데 그때는 그런 거죠. 형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 어떤 인디펜던트적인 그 모임과 그 어떤 연결고리로 어떤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 힙합 레이블들이 그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뭐 쇼미더머니가 됐든 뭐가 됐든 올라오면서 이게 메이저로 가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은 부분들이 사실 10년 전에 되게 강세였잖아요. 딱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 형태가 바뀐 게 형 방금 말씀하신 약간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0년도 어떠한 색깔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형태는 둘 다 공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업은 기업의 니즈가 있을 거고 어쩌면 크리에이티브 하우스들만의 그 역할들과 그들만의 어떤 커넥션과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대형 기획사에서 나와서 너무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중소형에서 또 그렇게 블록체인처럼 움직여서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그냥 다 네, 전 공존할 거라고 생각해요. 승린 감독님 저요? 저도 공존을 하겠죠. 공존을 하겠지만 저는 아웃소싱 형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앨범
그 아티스트가 엔터랑 계약하는 4, 5년 계약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기 계약을 할 것 같아요. 단기 계약으로 해서 한 앨범 계약을 이제 하는 시스템은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마스터권도 그렇고 조금 그런 예민한 것들이 있으니까 단기 계약으로 뭔가 그냥 앨범 낼 때만 활동하고 안 하면 딱 이렇게 하는 에이전시 시스템을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CD님 같이 정말 전체적인 파이프라인과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겠죠. 맞아요. 요즘 디렉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렉터 하다못해 더 작게 좁게 들어가면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 그쵸, 맞아요. 너무 스페셜리스트화 가니까 너무 본인이 잘하는 것만 잘하게 되니까 그거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희소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근데 그거를 더 이상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도제 시스템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프로세스 알려면은 엔터에 들어가서 견디셨듯이. 근데 더 이상 이제 요즘 시대에는 그 도제 시스템을 견딜 필요가 없고 견디기 싫어하는 시대고 그럼 점점 더 제너리스트는 줄어들고 스페셜리스트만 남아지니까 거기서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거를 파이프라인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명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감독들도 좀 이제 다시 그 작가주의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 예전에 그 작가 시스템 그게 이제 한번 이제 저이고 프로덕션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이제 작가 시스템으로 가서 개개인의 감독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엔터에서 그걸 찾을 거고 스타일별 있는 감독들을. 그래서 오히려 약간 뭔가 그 에이전시 시스템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중이잖아요. 뭐 음악 쪽도 마찬가지고 영상 쪽도 마찬가지고 뭔가 막 그런 것들 이 현상이 좀 그런 거랑 또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에이전시가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외주를 많이 하게 되면 본인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에이전시는 색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개지. 중계. 그 아래에서 이제 감독들의 색깔을 맞춰주는 게 에이전시의 역할인 것이. 만약에 곡이 들어와서 이런 컨셉인데, 이 컨셉은 누구 감독님이랑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 에이전시 느낌은 그냥 일을 받아서 너 스케줄 돼? 너 이런 할래? 식이니까 할래 이런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리전드 크리에이티브가 지향하는 거는 이런 형태입니다. 음. 저는 무조건 일 들어왔다고 디렉터한테 꽂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리전드가 되게 저희 치면은 되게 그런 거잖아요. 슈퍼 하이엔드 오마카세 플러스 파인 다이닝 섞어놓은 약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아니 저희는 할매국밥도 되고요. 네, 파인다이닝도 됩니다. 네.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약간 길어서 기억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리전 필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이제 협업 툴로 일을 할 때 그래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축복된 세대가 지금 앉아 있는 저희 넷이지 않나? 왜냐면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사실 소속사가 하이브고 플레디스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만의 어떠한 것이 있고 또 독립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 또 베이스가 힙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것들을 다 겪은 뭐라 그럴까 좀 거의 좀 황금 시대, 좀 축복받은 세대, 마지막. 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근데 또 바뀌겠죠. 바뀌겠죠.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를 위한 시대가 네. 또 그 포맷을 바뀌겠죠. 저 갖고 다음 주에 나오는 게스트 분들이 궁금해요. 또 이 얘기를 또 이제 디벨롭돼서 또 얘기할 건데 다음 주에 이제 그 모비전 태훈님이랑 그다음에 이혜인님 또 나오는데 그때는 또 K-팝 신인 아티스트도 얘기할 건데 그분들은 또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도 또 궁금해요. 이게 시장 자체가.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그 딱 드는 생각들이 그 후배들이 조금 잘 컸으면 좋겠다. 기반이 조금 다져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그게 제작이든 뮤직비디오 감독이든 프로듀서든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A&R을 맨 처음 배웠을 때는 저희 대표님이 저를 어떻게 키웠냐면은 타래요. 타. 그리고 작곡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하다가 담배를 하나 펴. 곡 좀 들려주세요. 저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멋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금도 똑같이요. 그래서 원해놓은 음원 받을 때도 프로저한테 가가지고 다 미팅하고 커피 먹고 곡 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다가 이거 내가 가지면 안 되나?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완전 옛날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그런 것도 이제 그게 낭만이 있잖아요. 사실. 송캠프가 뭐야? 송캠프도 우리 때는 어디로 갔냐면 춘천으로 가가지고 버스도 만들어서 송캠프 버스 그래서 만들고 막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낭만이 좀 없어. 송캠프 그러면 난 사실 설레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음악을 만드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요즘에 약간 도제 시스템 공장처럼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짱 박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때는 막 술도 먹고 막 하다가 낮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요즘엔 또 그게 아니더라고. 하고 힘들긴 하겠더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송캠프를 되게 자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뭔가 송캠프를 짤 때 그 프로젝트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해커톤처럼 저희 긴 테이블 하나 딱 두고 랩탑 다 갖고 모입시다 몇 시까지 해가지고 그냥 진짜 정말 IT 대회 하듯이 주제 하나 딱 정해놓고 딱 타임 그냥 그 타임을 딱 재요. 2시간 내로 어디까지 우리 목표치 딱 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가가지고 이제 맥주도 한 잔 먹으면서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심심할 때 이제 또 수다도 떨어가면서 막 우리가 또 어떻게 사네 우리네 인생사 네 박자 쿵짝이네 해가면서 이제 이러는 캠프도 있고 근데 그게 약간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요거를 그 뮤직비디오 할 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약간 낭만파였으니까 그때는 원앤원 하기 전에 사실 막 한 프로젝트 끝나면 여행 많이 다니고 그랬어가지고 이걸 옛날에 그래서 기획이 들어오면은 그 조 감독이랑 이제 뭐 저희 비주얼 보는 친구들이랑 같이 3박 4일 여행을 가요. 여행 간다 그러고 송캠프처럼 컴퓨터 이렇게 좀 놓고 야, 한번 해보자 그리고 프린트 다 가지고 가서 막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약간 낭만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막 그 제가 편집하러 갈 때는 여기서 안 해요. 내려가요. 그래갖고 펜션에서 일주일 잡은 다음에 컴퓨터 이거 두고 그냥 혼자 거기 가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근데 일어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할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경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조금 낭만 있게 작업하는 거를 저는 지금 지향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애들 좀 작업들을 하고 그래야 니네들도 아티스트여야 돼. 그런 식으로 영감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전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왜요? 진짜 아티스트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뭐 제작할 때 뭐 그 앨범 제작할 때 그렇고 연출할 때도 그렇고 프린트 가져가서 하드보드지에다가 다 붙여 이렇게 이미지 쫙 붙이고 하고 이렇게 붙이고 야 너무 좋은데 하고 이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레퍼런스 찾고 하면서 그것도 캠코더로 찍고 애들이랑 또 공유하고 막 그런 식으로 조금 재밌게 작업하자 이고 그래서 제 현장에서는 화를 안 내요 제가 갖고 이제 최근에도 한번 이제 예민하신 감독들이 계시니까 기술 스텝이 하다가 갑자기 조금 더 화를 낸 거죠. 그래갖고 그 감독이 잡아가지고 왜 그래 또 그러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재밌게 일해야지 그리고 막 그런 거를 조금 추억이 되게끔 그래야지 이 일을 또 계속 하니까 얘는 너무 막 안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되게 형 그걸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형 여기 스튜디오 좀 가끔씩 놀러 올 때 항상 재밌게 보는 게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죠. 아, 맞아. 형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이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서 뭔가 크리에이터 일루민의 약간 뭔가 에너지 그런 것들 저는 되게 좀 많이 영감받고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승민 감독님 지금 했었을 때 약간 힘들었던 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시장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뭐지 뮤직비디오 저도 연출을 하니까 그리고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하지만 제가 뮤직비디오 할 때가 있는데 와 이거는 이제 못 쫓아가는 시장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때 이제 유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갖고 오빠는 그 스타일이 있어서 오빠 턴이 와.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후배들한테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너 스타일 만들어서 턴을 만들어야 된다. 작곡도 그렇고 프로듀서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오래 일할 수 있게 힘 빼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힘 쓰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너무 이거를 너희들이 한 2, 3년 하고 죽을 게 아니라 한 10년, 15년은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키라고 하는 게 워라밸 따지지 마라. 나 워라밸 너무 싫다.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막 조감독들도 환상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엄청 많죠. 아, 일루미님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은 게 저는 그 펜션에 가서 그럴 수가 없는 프로젝트니까
왜냐면 막 CG팀 막 20팀 붙어 있고 15팀 붙어 있고 실시간으로 제가 편집하면 그거를 파일을 뽑아서 막 해외를 보내야 되고 막 그걸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사무실 짱 박혀서 모두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그게 다른 방식의 워라벨이라고 생각해요. 그 CD님이 가지는 그나마 이 겁나 빡센 이 어깨에서 어차피 빡센 거 좀 재밌게라도 하자가 그 밸런스가 되신 것 같고. 진짜 저는 그 힘 뺀다라는 말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들어 제가 되게 노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업은 어찌됐건 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빡세잖아요. 엄청 빡세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하려면 그러니까 대충 하자가 아니라 그 힘을 빼야만 나오는 그 새로운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처음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 야,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게- 저는 그거 너무 안 돼요. 저희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힘 빼는 방법을 요즘 힘을 많이 뺀다. 그러니까 힘 빼는 사람이 고수야.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소민이 때도 했고 뭐 위댐 때도 했는데 뮤비는 어쩔 수 없이 그 곡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제가 된장찌개 꺼내오면은 설렁탕 꺼내오시고 당황들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사실 좀 그 저의 딜레마죠. 저는 왓을 고민하기보다는 하우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조금 바뀐 거는 내가 100% 해야지 80% 정도만 보여진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힘 빼는 거지 않을까? 뭔가 오버하지 않고 내 정석대로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너무 쇼츠 시대가 되니까 결국에는 다 잘리고 5초만 살아남는 시대? 다 썰리고 2분 30초 중에 5초 살아남고 10초 살아남고 그 시대가 돼버리니까 후킹. 그놈의 후킹. 후킹 꽂혀야 된다. 초반 인트로에 꽂혀야 된다. 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뭔가 데모를 만들거나 뭔가 이제 초안의 음원을 만들 때 사장님 믹스라는 은어가 있거든요. 네? 사장님 믹스. 그러니까 사장님이 들으시기에 좋았더라. 저희는 대표님 세트 아, 대표님 오시는 회차에 보여줄 세트 네. 이게 대표님 그렇구나. 아, 이게 다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고자극으로 믹스를 해버려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딱 들으면 이게 직관적으로 오니까 사실 그게 되게 판단하기 좋은 부분도 있고 저도 들을 때 흥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끼리 한데 그런 뭐 저희끼리 뭐 은어가 있긴 한데 진짜 이게 영상에서 그게 있군요. 대표님 세트 대표님 오신 날 보여주는 세트. 아 너무 재밌다. 되게 재밌네요. 근데 이게 오늘 산업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다 볼 것 같은데. 이거 거의 한 맥주 하나 까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대표님 세트 안에 모든 특효가 다 들어가고 와. 아 그렇구나. 모든 특효 다 들어가고 그렇죠. 너무 재밌다. 저는 그 할 때 이거 앨범 제작할 때 그래도 이런 낭만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하고 그걸로 또 안주거리 하면서 또 한잔 하고 또 하니까 그땐 너무 그랬지가 좋으니까. 또 남죠. 저희 이거 그 스포티파이에서 저희께 나가요. 스포티파이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그 만약에 스포티파이에서 저희가 플레이리스트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대표 곡들이 뭘로 하시고 싶으신지. 저요? 저는 뭐 대중분들이 많이 아는 게 이제 아마겟돈 있고 불핑고 있고 페이머스 있는데 근데 저 좀 그 스트레스가 있는 게 사실 말씀하셨듯이 제 작업을 다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다양한 장르의 뮤비를 하는지. 근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고자극 뮤비들을 기억을 하니까 빵빵빵 되는데 그래서 그거 말고 만약에, 다른 만약에 다른 거 스타일의 있으면. 뭘 보여드려야 될까? 소민님 엑스트라? 최근에 했던 거가 되지 않을까? 그 작업인 것 같아. 아니 XG의 IYK, YK 이런 작업인 것 같아요. 범준님. 저는 세븐틴의 수록곡 중에 겨우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세븐틴이 캐럴랜드 팬미팅을 이제 당분간 저희가 완전체로 복귀할 때까지 이제 그 저희가 여러 명이 무대에 서는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당분간에. 근데 거기에 이제 거의 이제 맨 마지막쯤의
이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작업하다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 근데 그날도 그 노래를 들을 때 아니 그날 제가 이제 해외에서 아티스트 손님들 오셔서 제가 이제 이게 의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데리러 가면서도 내가 울고 있는 거야.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저한테도 되게 오래 남을 노래라.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인터랙션에서 뭔가 만드는 것들은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 인터랙션 뮤비나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막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더 곡도 그렇고 뭐 작사 참여를 한다거나 그래 원해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메이저 씬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힘 있을 때 해주시는 게 팬들이 얻는 게 있으니까. 갖고 그런 것도 좀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승리 감독이 하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신기술에 되게 열려 있다고 하듯이 저도 되게 뭐 AI 시대에 뭐 특화된 감독 막 이렇게 바이럴 된 거죠. 저는 새로운 기술에 항상 너무 막 드릉드릉한데 어쩔 수 없이 이제 K-팝 뮤직비디오라는 장르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 당연히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고 싶죠. 너무너무 하고 싶죠. 저희는 그 옛날에 그 하이어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팬들한테 영상 받아가지고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로 영상을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좀 아쉬웠던 게 음악을 들으면 그때 그 연도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도 그렇고. 근데 그게 요즘에는 좀 지워지니까 그렇게라도 좀 추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요즘에 케이팝에도 약간 뭐 팬들은 그렇겠지만 근데 조금 더 막 그런 인터랙션한 거 팬들이랑 같이 만든 것들이 좀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이라고 해봤자 K-팝에서 시도했던 게 한창 VR, AR 됐을 때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하면은 공간 보여지고 그 정도의 되게 1차원적인 거였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싶죠. 그 잘한 작업들을.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고민이라기보다 시도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게 참 이것저것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좀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수익을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에 기술력에 투입되는 그 자본 대비. 이제 찐 마지막 질문으로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제 두 분은 이제 좀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세계관을 좀 대신 표현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정작 이제 승민 감독님이랑 범주 프로듀서님이라는 사람은 좀 나중에 어떤 이야기로 기억에 남고 싶어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좀 나중에 사람들이 아 이분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좀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저는 그게 좋은 거든 후진 거든 짜친 거든 하이퀄이든 그냥 레퍼런스였던 사람, 레퍼런스인 사람이 되고 싶고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책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 왜냐면 제가 가진 IP라는 게 되게 추상 쪽이잖아요. 뭔가 그 음악이나 이 음악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뮤직비디오라는 거는 음악을 위한 비디오고 오리지널 IP가 있는 콘텐츠고 하니까 그냥 디렉티드 바이 리마윤? 그 리마윤의 디렉션을 스스로 그냥 정리를 위해서 그래서 뭐 대단한 막 인사이트가 있는 책은 아니고 창작자라면 누구나 다 경험했을 거를 그냥 글로써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책도 생각하고 있고 뭐 결과야 어떻든 미국 진출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냥 감독으로서 뉴띵을 하고 싶어서 미국 에이전시랑 계약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레퍼런스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후질 수도 있죠. 네. 그냥 레퍼런스가 무조건 좋은 것만 레퍼런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도 레퍼런스 하는 수 있는 거. 맞아. 네. 아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질문이 요지라기보다는 였어요 말고 그때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였어요 말고 계속 10년, 20년 오래오래 해야지 밑에 후배들도 오래오래 활동하는 시대가 되니까 오래오래 활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앨범으로 됐든 책으로 됐든 그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절에 가지고 있는 내 기억들을
이렇게 남기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인간인지라 휘발되니까 그런 모든 생각이나 그러니까 노하우들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저도 사진 전시하고 저도 에세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에세이, 여행 에세이, 사진 에세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외주를 많이 하니까 내게 아닌 거라는 현타가 한번 올 때가 있으니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내 거 그리고 나의 그 크리에이티브를 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하니 집약제가들이 또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저는 시드니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뭐 막 그 AI 사용해갖고 이렇게 글쓰기 만들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냥 제 스스로 이거를 쓰니까 좀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자기 거 이야기도 한번 써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번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아니요. 가시죠. 아, 전 살 겁니다. 저도 사겠습니다. 사고 사인 하나 따로 제가 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아니 저 진짜 저는 늘 뭐 어떤 거 영상을 시작할 때 마찬가지고요. 저는 늘 이런 표현 웃기지만 연습생의 마인드로 합니다. 그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큰 거를 바라지 않고요. 그래야지 진짜 실망이 중요한 없어요. 진짜 그래야지- 진짜 중요한 거. 응.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 공식 질문 한번 해주시고. 네, 저희 팟캐스트 오늘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5점 만점에 몇 점 평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하시죠. 오늘 일단 저는 팟캐스트를 처음 나와봤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네, 5점 만점에 4.9점. 와.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도 너무 많은데 너무 짧아. 그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0.1로 남기겠습니다. 또 나오시면 그리고 됩니다. 또 저희 어차피 올해 말에 오픈해서 한번 할 거예요. 네, 빌려가지고 대관에서 한번 할 거라서 그때 한번 하시죠.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겠다. 또 대중들이 바로 앞에 하면 안 되겠다. 또 위험하지. 승리 감독님. 저요? 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정한 거장이랑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거장이 아닙니다. 아 진짜 너무 인사이트 있게 경험했고 저도 4.9점으로 할게요. 아니 저는 더 아쉬워서 4.5점으로 할게요. 4.5. 응. 뭐 어떤 게 아쉬웠어요? 같은 이유예요. 관준님과 너무 진짜, 진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관종 그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불려 나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편하게 해주셨고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저희 2시간 반 찍었어요. 맞아요. 와.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또 새로운 게스트 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